네, 우리 저번 시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좌파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우파로 나뉘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났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결렬이 되었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필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죠. 그렇죠?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언제냐면 1946년 3월에 있었던 일이죠. 요거 결렬되죠.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이 있냐면 1946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승만이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정읍에서 남한의 단독 정부라도 빨리 세우자 하는 정읍 발언을 합니다. 이게 1946년 6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읍 발언을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어서 지금 이렇게 다투지 말고 남한만이라도 독립된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고 이승만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지지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냥 남한에 하나 만들자면서 아예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분단된 나라가 만들어지겠다 해서 좌우 합작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7월에 김규식 선생님과 여운형 선생님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 김규식 선생님과 여운형 선생님은 중도 계열이에요. 좌우에 해당하지 않고 물론 중간에서도 뭐 약간 중간에서 약간 우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중간의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도 계열인 김규식과 여운형 선생님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 해서 만든 좌우합작 좌우 왼쪽과 오른쪽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만듭니다. 통일정부를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슬프게도 좌익, 우익 모두 다 반대합니다. 무슨 통일된 하나를 만드느냐? 좌파면 좌파고 우파면 우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익 모두 반대하고요. 결국에는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하거든요. 암살당하시면서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합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의논하자 해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됩니다. 이것 언제냐면 같은 좌우합작위원회랑 같은 시기예요. 1946년 7월입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별다른 회의의 결과 없이 깨져버려요. 회의가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은 자신의 그 입장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기 때문에 결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한국 문제를 같이 의논하자, 유엔에서 해서 유엔에 상정하게 됩니다. 상정한다라는 것은 회의의 안건을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엔에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의논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총회의에서 무엇이 결정이 나냐면 남북한에 총선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선거해서 사람을 뽑으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우리나라에 이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야가 주로 많이 있던 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누면 여기 남서쪽 그리고 북동쪽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북한 쪽에 인구가 더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우파들이 많이 있는 남쪽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거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거부를 했냐면 인구에 비례한 남북 총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인구가 남한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소련이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니네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한만 단독 선거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1948년 5월 10일의 일입니다. 이때가 1948년 5월 10일의 일이고요. 이 총선거 결의된 때가 1947년 1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48년 1월에 그 유엔이 남한에 들어오는데 북한이 거부하면서 38선 이후로 못 넘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남한만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한에만 단독 정부가 들어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선다. 그러면 안 된다 해서 1948년 이거는 결정 난 거예요. 5월 10일 날 하겠다고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적어줄게요. 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하겠다. 50총선거 실시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 선생님이 하나의 단체, 하나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야지, 하나의 통일된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니까 안 되겠다. 북한을 협상하러 떠나자 하게 된 게 바로 1948년 4월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 선생님이 북쪽으로 갑니다. 왜? 분단을 막기 위해서. 독립하자마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분단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남북 협상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북한도 자기네들이 정권을 만들려고 뒤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이때 김구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 올라가면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교과서 99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8선을 베고 누워 이제 죽을지언정 우리나라는 절대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된다. 분단이 되면 안 된다. 한 개의 통일된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떠나십니다. 북한으로 떠났어요. 근데 뭐 결국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그러니까 남한만 단독 선거 실시하는 거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뭐냐면 남한만 단독으로 선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미군정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 이런 것들로 4월 3일 날 제주도에 남로당이라고 있어요.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잠깐 적어줄게요. 제주의 남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제주 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단독 선거에 반대해가지고 무장 봉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장 봉기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한 단독 선거 반대, 그리고
미군정, 미군이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했죠. 요것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장 봉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한 진압. 누가 진압하냐면 실제로 제주 4.3 사건이 1948년에 일어났는데 1954년까지 일어나거든요. 1948년에서 1954년.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무자비하게 진압했냐면 맨 처음에는 미군정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6.25 중에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실제로 이 무장 봉기한 남조선 노동당 세력만 진압을 한 게 아니라 민간인까지 진압하고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까지 어린아이들이나 힘을 쓸 수 없는 부녀자들까지 전부 다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학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54년까지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무자비한 진압으로 민간인이 희생이 된다라는 것. 좌익 세력, 즉 이 좌익 세력이 누가 되냐면 남조선 노동당이 되겠죠. 우리가 줄여서 남로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로당이에요. 남조선 노동당을 남로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이 되는 요런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링크해 놓겠습니다. 동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이 동영상을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시청할 것.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게 수업 들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과제 제출방에 형성평가, 댓글 달기. 요거까지 완료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납니다. 노트에 정리 잘 하고요. 노트에 반드시 제주 4.3 사건도 다 적어 놓으세요. 요만큼 다 써놓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